각자의 승낙 파트이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찍을 거고, 지금도 솔직히 여러 번 찍고 있어.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 가장 먼저 일단 개념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감경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구성 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가장 먼저 감경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 가지 범죄가 딱 보이지? 보통살인죄,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물건 방화죄, 부동의 납치죄. 원래 이런 경우에 법정에 있을 거잖아. 근데 이제 피해자의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좀 약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살인죄에 대한 촉탁승낙 살인죄, 피해자의 이거랑 자기 소유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물건 방화죄에 대한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물건 방화죄, 부동의 납치죄에 대한 동의 납치죄, 이런 경우에는 감경적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제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 피구금자 간음죄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피구금자의 동의가 있어도 그대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동의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경우 양해. 이 6가지 경우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보면 주거침입죄, 우리 집에 들어와.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가 없죠. 비밀침해죄, 야 말해도 돼. 비밀이 아니죠. 그러면 절도죄, 야 가져가도 돼. 가져가도 되죠. 절도가 아니죠. 횡령죄, 동의를 받아 쓰는 거야. 그럼 횡령이 아니죠. 강간 강제추행죄, 야 만져도 돼. 강간이 아니죠. 강제추행죄 아니죠. 무튼 이렇게 사실 외울 필요가 없다. 생각해보면 좀 쉬워.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쭉 보면 여기 보면 아까 말했지만 살인 낙태는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또 강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양해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 근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 뭐 이런 거 기출 포인트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승낙살인죄와 위법성 조각사유. 승낙살인죄 아까 감경적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죄 피해자의 승낙을 배제시킨 효과를 내용을 하고 있으므로 본죄 위법성 조각은 불가능하다. 틀렸죠?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니까 위법성을 조각하죠. 여기 보면 24조 2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으므로 감경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본죄 위법성 조각은 불가능하다는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낙태죄는 불가발이다. 헌법으로 짚어서 불가발이죠. 따라서 동의 낙태죄 처벌이 되지 않는다. 뭐 맞는 지문이고. 305조 2항. 숫자 13세 이상 16세 위한 19세 이상이자. 이 숫자 체크하고 5번 업무상 비밀 누설죄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유언자의 비밀을 알린 경우.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뭐라고? 비밀 침해죄인데 여기선 비밀 누설죄인데 당연히 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지. 동의를 받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이제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조각되는 경우인 양해에 해당하는 거지. 이제 양해인데 쭉 보면 주거침입죄가 아니라고 했죠.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 조각. 이건 이제 뒤에서 같이 이거랑 설명하면 될 것 같아. 양해 오인이 유형과 법적 효과.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피해자의 동의, 피해자의 승낙을 양해라고 한다. 이 양해 자체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피해자의 동의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도 편하지. 이 양해를 피해자의 동의를 일단 볼게. 앞에 이제 구성요건을 해당하는 피해자의 동의인데 어차피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의가 있잖아. 따라서 이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불능방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거, 이건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다만 이제 과실범 성립이 가능하겠죠. 이런 거 이제 고2 때 공부했던 거고. 따라서 쭉 보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과실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걸 체크해두고, 양해가 없다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능미수설과 기수설이 대입이 있다. 이건 이제 사법고시 기출인데 좀 해설을 보면, 행위자가 양해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 그러니까 양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것, 이거랑 같은 말이 행위자가 양해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행위자는 불능한 객체의 실현에 지향하고 있으므로 불능미수의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물건을 훔쳐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불능미수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불능미수가 문제가 되는 거지 불능미수설과 기수설이 대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만 체크해두면 될 것 같아. 너무 이건 깊게 갈 필요 없을 듯.
절도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구속요건 생성성을 배제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절도죄는 양해에 해당하니까 구속요건 생성성을 배제하죠. 근데 이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속였네. 양해는 구속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야 하는데 양해인 상황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속였죠. 이거 체크하고 이렇게 많이 속이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경우를 얘기해. 밍크 45마리 사건이잖아. 이거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대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을 하며 이를 가져간 경우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피고인이 주장 내가 권리가 있어 이게 허위인 거야. 이런 허위가 후에 밝혀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밍크 45마리 판례가 양해에 해당해서 절도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되어 절취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체크해두고, 기출에서는 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속였는데 양해니까 구속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거고,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속였는데 절취행위 아니죠. 구속요건 해당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와 명의자의 승낙. 문서의 위조는 일단 원칙으로 유형 위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기출에서 문서에 관한 제의 보호 법익은 사회적 법익으로서 피해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다. 따라서 피해자인 사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더라도 사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틀린 지문이죠. 그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명의자의 내가 승낙을 받은 거야. 명의자의 승낙을 받았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문 틀린 지문이고, 유형위조, 무형위조 기억나지? 유형위조 뭐야? 권함자가 작성하는 거, 권함자가 모형에서 모형 작성하는 걸 유형위조라고, 무형위조는 뭐야? 형태가 안 드러나는 거 있잖아? 권한 있는 자가 내용을 이제 이상하게 쓰는 걸 얘기하죠. 진실에 반한 내용을 쓰는 거.